옛날 옛적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자연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서로 싸우며 살아가던 그들이 일상은 투쟁의 연속이었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저 싸움에 지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안에서 전설적인 리바이어던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리바이어던은 바다, 괴물 같은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고대 철학 서적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무심히 던져놓은 리바이어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홉스라는 철학자가 쓴 것이었고 두꺼운 책 제목이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 톰스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책에 어떤 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읽어보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통해 그들은 사회계약의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봐, 이것 보세요. 라고 할머니 곤자가 열심히 글을 읽으며 지적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는 결국 모두가 망할 거라고요. 젊은 농부 잭슨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합의를 봐야 해요. 우리 중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법과 질서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권자가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지도 모른다고요. 나는 반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더 이상 지금의 혼란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각자 조금씩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마을이 법과 질서를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로 철학을 좋아하는 미친 천재라는 평이 있었던 벤자민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벤자민이 주권자가 되자 마을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싸움이 크게 줄어들었고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밤에 마을의 거리를 거닐어도 안전해졌습니다. 벤자민은 마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세웠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권자 벤자민은 마을 회관에서 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회계약 덕분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빠져나와 우리는 함께 합의한 규칙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신뢰 덕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꾸준히 서로를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소문은 인근 마을에도 퍼져나가며 다른 마을 사람들도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이 철학적 개념은 이어졌고 더 넓은 지역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사회계약이 이론이 널리 퍼지며 영국 전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홉스가 처음 이론을 도입한 책 리바이어던은 영원히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은 사람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한 지혜로운 철학으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그야말로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익을 쫓아 살았기에 협동이 어려웠죠. 그래서 농사일도 마을 축제도 엉망이 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소라는 철학자가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냉소적이었지만 워낙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니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루소는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이익을 쫓아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자 농부 한 사람이 물었어요. 일반 의지라니, 그게 대체 뭐죠? 루소는 웃음을 머금고 답했어요. 일반 의지는 여러분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이익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정한 이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루소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기로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동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길드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여러 직업의 길드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대장장이 길드, 목수 길드, 재봉사 길드 등 다양한 길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각 길드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니 마을 전체가 엉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 오래된 현자가 길드의 마을을 찾아왔어요. 현자는 길드장들에게 오래된 계약이라는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 길드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마을은 번영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일반 의지의 개념이었죠. 길드장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목수는 대장장이의 도움으로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대장장이는 재봉사의 도움으로 보다 좋은 작업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처럼 상호 협력과 조율을 통해 마을 전체가 번영하기 시작했답니다. 루소가 이야기를 끝마치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을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각자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은 과거와 다르게 조화로움과 풍요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의 번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일반 의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때 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루소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번영과 화합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 이론을 생생하게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썰을 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꽤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인공은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인은 고소득 직장에서 일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인은 항상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충족되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행복도 쉽게 마모되고 있었죠. 어느 날 제인은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도중 길가에서 열린 작은 강연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강연의 제목은 효율적 이타주의,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인은 그제야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제인은 계획에 없던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심합니다. 강연자는 철학자 피터 싱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종종 도덕적 직감이란 게 있다고 말했죠. 예컨대 강변에 빠진 아이를 보고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길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빠진 아이들을 마주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을 직접 보지 못할 뿐이죠. 이 중 제일 재미있고 매력적인 썰로는 아프리카의 염소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싱어는 강연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새 냉장고를 사려는 상황입니다. 이 냉장고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졌고 에너지 절약도 뛰어나며 디자인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약 $1000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같은 돈으로 아프리카 마을에 염소 20마리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염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젖과 고기를 제공하여 영양 상태를 개선해주고 나아가 생활 수준 전체를 향상시킵니다. 싱어는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석자들은 고민했습니다. 당장 자신의 가정에 유용한 냉장고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염소. 그 선택은 도덕적 직감과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제인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소유한 많은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최신형 TV, 고급스러운 소파, 명품 가방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필요할까? 만약 내가 그것들을 사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결국 제인은 싱어의 이론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얻는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살아있는 전자기기에 투자하는 대신 효율적 이타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인의 마음은 더 평화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덤으로 그녀는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썰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가 우리 각자의 선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도 자기만의 염소와 냉장고를 떠올려보세요.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선택은 생각보다 더 가치 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내가 재미있게 경험한 사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설명해드릴게요. 몇 년 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나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침 공기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내겐 오래된 자전거가 있었고 이런 평화로운 아침에는 그 자전거를 타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내가 자전거를 타기로 계획했을 때부터입니다.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말대로 나는 미래지향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기로 정했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전거에 올라타기 전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한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기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했죠. 여기서 앤스콤의 두 번째 의도, 즉 실제 작업의 의도가 중요해집니다. 나는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 모든 행동을 한 것이니까요. 단지 자전거를 타는 행위 자체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원활한 타기를 위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가게들과 공원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찍 문을 여는 빵집만 제외하고 다른 상점들은 모두 잠겨 있었죠. 나는 문득 지금 당장 커피와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빵집에 도착했을 때는 의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는 돈을 내고 커피와 빵을 사서 포장하는 순간까지도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앤스콤의 세 번째 영역, 행위의 목적 및 치유에 대한 의도가 여기서 다뤄집니다. 내가 이 빵과 커피를 사는 이유는 명확했죠. 아침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맛있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행위는 나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길가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자전거와 함께 여행하는 내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자전거를 멈추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보고 싶니? 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잠시 빌려주기로 했고 아이는 그것을 타고 행복해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이전에 의도와는 다른 새로운 의도를 가졌습니다.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의도였죠. 앤스콤의 이론을 다시 떠올려보면 내가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앤스콤 의도에 대한 이론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는 인간 행위의 복잡성과 다층적인 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각각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연결되고 그 의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고 놀라웠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자신의 행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지향적 의도, 실제 작업의 의도, 그리고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